안녕하십니까. 정성호 법무부 정성호 장관 법무부에서 여순 사건 피해자 150명이 국가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여기에 그 정부가 1심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33억 4,700만 원 하고인데 그 물어주라. 이런데 그 두 개 사건이 있습니다. 실제 그 여순 사건에서 판결이 중앙지법에서 최근에 그 24명 인정한 판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126명이 또 이제 그 최근에 낸 하여튼 이 여순 사건과 관련해서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1심에서 이제 그 1심에서 물어주라 거의 한 사람당 뭐 상당한 액수입니다. 전체 액수가 이제 그 126명한테 33억 4,700이고, 그 다음에 중앙지법의 24명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여덟 개 꽤 되겠죠. 다 합치면. 이런 이제 그 국가배상, 원래 그 배상해라고 1심에서 판결이 났는데, 이걸 항소를 안 하고 포기했다. 항소를 안 한다. 1심에 따라서 그냥 물어주고 끝내겠다. 이거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직무유기다. 이렇게 봅니다. 직무유기라고 봐요. 이런 거는요, 대법원까지 가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게 대법원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법에 보면 손해배상은요, 손해배상은 이제 그 불법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지나면 못한다. 이게 법에 있잖아요. 우리 법에 안 날로부터 내가 이게 뭐 어떤 손해 입었을 때 안 날로부터 3년, 손해 발생이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든요. 이런 게 법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여순 사건이 언제적 사건입니까? 1948년 사건이잖아. 그러면 이게 그 기간만 해도 이게 얼마나 지난 겁니까? 52년에 25를 더하면요, 77년 된 사건입니다. 77년 전의 사건을 국가가 다 배상해 주라. 이게 그 입증도 어려울 뿐더러 그 구체적인 사정을 뭐 재판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다 떠나서 기간이 77년이 지나면 우리 법의 체계에 안 맞잖아요. 법 체계에.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그 뭐 일제시대 때 또는 이제 그 전에 뭐 동학란까지 물어주고 또 이게 뭐 병자호란 임진왜란까지 계속 손해배상 다 물어주라 하면요, 어디까지 잘라야 됩니까? 기간 제한을 어디까지 잘라야 되느냐고요. 이거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위해서 최고법원, 대법원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간 제한이 언제까지를 물어줘야 되느냐? 동학혁명까지냐? 지금 동학 주자니까. 아니면 이게 조선시대 뭐까지 의변까지 줘야 되느냐? 뭐 우리 을사의변 뭐 이런 거, 을미의변 이런 거 있잖아요. 을미의변, 의병까지 줘야 되느냐? 도대체 어디까지 물어줘야 되느냐? 국가가. 얼마 전에 인천 상륙작전 하는데, 거기 미국 배가요, 인천 상륙작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김을 갖다가 김 양식하는 사람 있잖아. 김이나 미역, 양식하는 사람이 자기 그, 양식하는 게 피해를 봤다.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자기가 김하고 미역, 양식하는데 피해를 봤다고 또 국가배상을 청구하는데, 이것도 물어줘야 되느냐. 이 전쟁 중에 인천 상륙작전 하는데 나라를 위해 이게 자기가 이제 미역이나 김을 양식하는데 이게 피해봤다고 이것도 손해배상 해줘야 되느냐. 이런 거는 이게 대법원까지 가봐야 되잖아요. 저는 여순 사건의 피해자가 1심에서 이렇게 많이 국가배상, 이게 다 국민의 세금이잖아. 근데 77년이 지난 사건이고 또 이게 그 팩트 자체가, 실제 진실 자체가 불명확한 이런 사건이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어떤 처벌받은지도 모르잖아요. 거의 전쟁 중이었거든요. 따라서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의 지시하에 뭐 항소를 안 한 거는 직무유기다. 반드시 문제를 삼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여순 사건이 뭐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또 그 한번 다시 역사를 되돌려 보면요, 지금 여기 건국전쟁 2 있잖아요. 제가 어제 그 장동혁 대표, 오늘 그 주진우 의원도 인정했던데, 주진우 의원,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 건국전쟁 2를 보니까 또 뭐 이게 제주도 도지사 오영환 제주도지사나
그다음에 그 좌파단체들이 들고 올라가지고 아니 왜 또 거구 영화를 보느냐. 말만 하면 거구 영화야. 이게 진실이고 팩트를 보자면 이게 다 거구 영화다. 이 좌파들이요. 완전히 큰 소리 친다니까? 옛날에는 빨갱이도 숨도 못 쉬고 살았잖아.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때 빨갱이는 때려잡아야 되는데 이놈들이 숨도 못 쉬고 살다가 완전히 좌파 정권 들어서니까 자기들이 뭐 되게 민주화 투사처럼 또 독립운동가처럼 행세하면서 큰 소리 치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진 겁니까? 이 대한민국이 북조선 인민공화국입니까?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공화국이냐고. 우리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어떻게 좌파들이 큰 소리 치면서 손해배상 해달라 이런 나라가 돼버리냐 이 말입니다.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4.3 사건, 그렇게 건국전쟁이 4.3하고 그 다음에 여순 군사반란 이게 노잖아요. 이게 연결된 사건이에요. 우리나라가 48년에 그때 남한만 우리 그 남쪽에 남한만 단독 유엔 감시하에 선거를 해가지고 이제 그 정부를 수립하는 대한민국 건국하는 이런 이제 그 5월 30일 5.30 총선거가 있는 50 총선거 5월 10일 총선거가 있는 거죠. 우리 그 단독 정부라도 남쪽이라도 이제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총선거가 있은 거예요. 근데 이걸 조직적으로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김달삼 제주도의 김달삼 부득이 남노당의 지령에 따라서 선거를 50 총선거를 방해하라 이래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내란입니다. 이게 제주도 4.3 사건이에요. 이게 거의 9년 동안 전쟁이 된 겁니다. 전쟁 중에. 그 와중에 뭐 우익이든 좌익이든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봐요. 아니 전쟁 중인데 어떻게 다 하나하나 이게 전쟁 중에 적군과 아군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 합니까? 밤에는 한라산 가가 빨치산 하다가 낮에는 내려와 있으면 이게 어떻게 아느냐고. 또 의심이 가잖아. 전부 이게 빨치산이라는 의심이 가는데 양민이라고 우기면 양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고. 지금 와서 80년이 지나가 양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웃기잖아. 하여튼 본질은 공산주의자들이 남노당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건국을 막기 위해서 일으킨 폭동, 내란 이게 4.3의 본질이다. 이걸 본질을 장동혁 대표나 주진우는 다 영화 본 거예요. 당연히 봐야죠. 근데 그때 4.3 있잖아요. 그때 근데 진압을 하려고 제주도에 이제 군인이 부족하니까 왜? 그때 제주 인구가 27만 중에 70%가 좌익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것도 별로 없어요. 전부 70% 좌익이야. 70%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장 가까운데 여수, 순천, 전라도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진압 부대를 제주도로 진압 부대를 보내려고 한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나라가 건국되기 전이니까 그때 국방경비대라 그럽니다. 국방경비대. 경찰은요, 원래 그 미군들이 미 군정에서 경찰들은 일사불란하게 다 우익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은 조직적으로 우리 편 우익이었단 말이에요. 우익. 뭐 친일파든 뭐든 그거는 또 이게 다른 문제인데 자꾸 좌파들이 친일 경찰하는데 하여튼 경찰은 믿을 만한 게 우익인데 그때 군은요, 다 아시다시피 별의별 군인들이 다 있은 거예요. 뭐 진짜 이게 우익도 있고 그다음에 뭐 광복군 하다가 도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게 좌익 군대도 많고 뭐 이게 뭐 또 민족주의자 뭐 김구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군은 막 잡동사니가 모여 있는 거예요. 좌익이 많았어요. 경찰하고 좀 틀려요. 그때는 경찰은 확고하게 우익이 많았고요. 일사불란한 조직이 있었고 군은 막 한마디로 개판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 군에다가 진압 명령을 제주도로 가라 이렇게 내리니까 거기서부터 그 반란이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상사 계급 있잖아요. 하사, 중사, 상사 그 유명한 게 그 지창수 이 자가 초기 반란 주도자거든요. 상사가요. 갑자기 폭동을 일으키면서 막 군인 3명 죽이고 이래가 이게 한 2,000명으로 거의 뭐 군사 반란이 폭동이 나는 거예요. 한 2,000명까지 막 늘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이제 그리고 나중에는 그 중위, 소위 중위 할 때 그 유명한 김지회 중위 있잖아. 중위.
이 자각의 또 폭동의 주동자. 그러니까 상사 지창수, 그 다음에 중위 김지회, 이런 게 역사에 다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완전히 군대 폭동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걸 이게 진압하는데 강경하게 진압해야 된다. 그래서 육해공 작전이 처음으로 입체 진압이 된 게 그때 우리 노는 게 바로 유명한 백선엽 장군이잖아요. 김백일 장군, 그 다음에 백선엽 장군. 백선엽 장군이 여순 반란 강하게 진압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진압하고 나서 이제 그 남은 잔당들은 지리산으로 빨치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리산 빨치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잔당들이. 그러게 톱을 하는 거예요. 백선엽 장군이. 그러면서 군을 갖다가 숙청을 합니다. 숙군. 군을 이게 빨갱이들 다 군에서 숙청해야 되잖아요. 빨갱이들. 좌파들이. 군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숙군 작업하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원래 좌파로 몰래 죽을 뻔했다니까? 그 유명하잖아. 박정희 대통령이 왜 자기 형이 박상희가 유명한 자익이잖아. 그러니까 박정희 그때 군인이 숙군의 공산주의자로 몰려가 완전히 뭐 목숨까지 위태로울 정도로 그때 백선엽 장군이 어떻게 보면 구해준 거죠. 백선엽하고 박정희 장군. 근데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뭐 확실하게 우익으로 전향했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던 사건이 여순인데 그때요. 우리 우파 쪽에도 진짜 희생이 컸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손양원 목사라고요. 손양원 목사님은 이제 그 제가 교회 다닐 때 이름을 들었고 참 이렇게 그 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지금 기념관도 있는데 그때 여순 사건 때 좌익에 의해서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 손동인과 손동신이 살해당하는 이런 데 그 비극을 겪었고요. 근데 그 두 아들을 죽였는데 가담했던 청년 안재선, 자이 안재선을 구명해서 사형의 위기에서 구해내고 양아들로 삼았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우파 쪽에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여순 때 자익에 의해서 살해된 거예요. 다만 이 아들 둘이를 살해한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서 용산 이런 게 유명한 우리 그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때요. 여순 때 제가 대충 통계를 봤더니 희생자가요. 하는 게 11,000명, 10,000명이 넘는답니다. 양쪽의 희생자가 10,000명이 넘는데요. 이런 게 비극이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요. 이 상태 속에 그 소송한 사람이 다 누구겠어요? 우리 우익에서 소송했겠습니까? 우리 우익에서 손해배상 해달라고 소송했겠습니까? 전부 이게 그 좌익이라고 봐야 돼요. 이제까지 뭐 공산주의자 좌파로 여태까지 우리가 뭐 탄압을 받아왔다 이런 이야기 소장이야. 야, 우리 옛날에는 빨갱이 뭐 아들이라 하면 그 연좌제도 있었고 옛날에 그랬죠. 그러니까 이 소송한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가 좌파로 공산주의자로 몰려가지고 오랫동안 70년 이상 정말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이게 고통을 겪었냐. 그러니까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게 배상금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우익 쪽에서도 많이 죽었고, 아니, 좌익 군대, 공산주의자 그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인데 그 와중에 이걸 다 배상해주라. 이러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 시효가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법이 10년인데 77년이 지난 이런 사건입니다. 이걸 이게 다 배상해주라. 나라 돈이 남아돌아도 왜 좌익들만 공산주의자들만 배상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전부 그렇잖아요. 전부 이제까지 공산주의자 좌익으로 찍힌 사람들만 전부 이게 뭐 국가가 잘못했고 국가가 폭력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배상해주라는 판결만 놓으니까 분노가 치미는 겁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됐는데 그 과정에 건국을 반대한 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들 이자들이 이제 와서 이게 배상을 다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런 게 있으면요. 최소한 이게 그 대법원까지는 가봐야 되잖아요. 특히 77년 시효가 있는데 소멸시효가 제척기간이 있다면 이 제척기간 소송할 수 있는 기간 이걸 제척기간에 합니다. 근데 그게 77년이면 도대체 몇 년도까지 배상해 줘야 되냐 우리가 얼마 전에 동학혁명도 전부 나라에서 수당 준다더니 언제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배상을 해줘야 되냐. 그 대한민국이 건국도 되기 전에 일이잖아. 48년도 일이에요. 대한민국은 물론 이제 뭐 8.15니까 그 직후 전후죠. 전후입니다. 근데 4.3은 그 전이거든. 대한민국이 건국도 되기 전에 일어난 일도 전부 뭐 보상 배상 다 하고 전부 건국을 방해한 오히려 이게 건국을 방해한
반국가 세력들이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으니 우리 우익은요, 아무도 이게 목소리를 못 내고 있잖아요. 정말 이게 그 심각한 상황이다. 이 말씀 드리고, 따라서 이게 정성호 법무장관이나 이재명이가 이걸 항소를 포기하고 그대로 이게 그 배상해준다. 대법원 판결까지 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완전히 뭐 국가 우리 정체성을 포기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그럼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했던 이런 이게 공산 세력한테 완전히 굴복하는 이런 이게 그 직무력이 부끄러운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끝까지 한번 이게 우리가 물고 늘어져야 된다. 우리가 역사전쟁에서 좌파들한테 밀리면 안 됩니다. 건국전쟁이든 이번에 여순 사건이든 이 판결은 진짜 이게 잘못됐고, 여기 항소까지 안 한 1심에 어떤 판사가 뭐 좌파 판사가 판결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게 부끄러운 판결이고, 여기에 그 항소를 포기한 정성호나 이재명 정권도 공범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